안녕하세요. 존 버나가 ETF 뉴스 한번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이랑 그다음에 중국 ETF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중국 위주로 많이 봐드리죠. 왜냐하면은요. 그쪽을 주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쪽 중국 관련해서 차이나테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주식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시진핑이 에이펙 회담에 왔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시진핑만 잠깐 만나고 빨리 가버리고 시진핑은 에이펙 끝까지 있으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뭐 얘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변으로 국가 대표들이 그러니까 각 나라 대표들이 모였죠. 그리고 시진핑이 거의 주인공이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자명한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뭐 아시아 태평양 공동 체제를 구축하자 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와 이제 진짜 세상이 점점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공동 창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점점 이제 '중국이 뜨고 있는 게 맞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뭐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거를 잘 짚어주는 이런 곳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에이펙 회담 이후에 '중국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주목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아 중국이 이제 강력해졌구나. 이제는 미국한테도 꿀리지 않고 이런 뭐 미중 협상, 무역 협상도 하는 그 정도까지 왔구나.' 야 이렇게 세계가 지금 다 이걸 봤죠.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계약을 이렇게 무역 협상을 하면서 지금 카드를 내놓으면서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유리한 것 같으세요? 그러면 뭐 미국 주식 같이 계속 더 많이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중국 주식은 안 하시면 됩니다. ETF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이 회의를 끌고 가고 있고 이 히토류로 지금 뭐 미국 쪽을 많이 압박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기술 이런 ETF들도 아마도 이제 투자가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외국에서도 더 많이 이제 투자해야겠다. 이제는 미국 주식 말고도 투자 뭐 이렇게 다변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아마도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나 차이나 전기차 지금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강력하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항생테크도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고 테크탑10도 조금 가다가 살짝 꺾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잘 가는 상황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여전히 지금 잘 가는 지금 분위기죠. 과창판도 야, 진짜 잘 가고 있어요. 과창판은 이미 힘이 이렇게 받아서 잘 가고 있고 뭐 바이오테크는 좀 살짝 내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클린 에너지가 요즘 바닥을 찍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클린 에너지도 요즘 뭐 태양광이랑 풍력이 요즘 잘 되나 봅니다. 다시 또 이렇게 클린 에너지가 클린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이나 반도체 잘 가고 있죠. 이거 대장 같아요. 차이나 반도체랑 그다음에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래서 S&P 500도 여러분들 모아가는 거 좋고 뭐 슈드도 많이 모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랑 곁들여서 차이나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뭐 미국 차이나 테크 탑10 타이거 뭐 차이나 반도체 팩셋 뭐 이런 거 조금 나눠서 뭐 여기 몰빵하라는 거 아니고요. 나눠서도 가져갈 만한 것 같아. 가져갈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점 중국의 이런 부상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 채널 뭐 이런 데서 이거 뭐 따로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하고 있겠지만 유럽의 뭐 관세 때문에 중국 자동차가 과잉 생산을 해도 수출이 안 될 것이다. 막 박사님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수출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과잉 생산으로 뭐 파산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연초였나? 올해 연초에 막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존 버나드는 힘은 없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그럴 일이 없다. 중국 전기차 아마 엄청나게 유럽에서 잘 팔릴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누구 예측이 맞았죠? 그 80만 채널 막 60만 채널 그런 채널들의 예측보다
6만 채널인 존 버나드 채널이 예측이 맞았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만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엄청난 영향력 있는 채널들도 그렇게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럽의 중국 자동차 브랜드 이 9월 판매량 이 멀티 브랜드 폭발적 성장을 했다. MG가 지금 32,7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를 했고요. 비아디는요 24,247대로 463%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체리는 18,313대로 735% 엄청나죠. 전년 동기 대비 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신흥 브랜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니프도 지금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이 74% 늘어났고요. 1581대. 그 다음에 링크앤코가 607대로 126% 늘어났고요. 베이징 자동차가 394대로 105%. 그 다음에 지커가 375대로 95.3%. 그레이트월은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동펑이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 중국 브랜드가 동시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유럽 시장 전반에서 시장 침투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 브랜드가 빠르게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채널들이 다 틀렸다. 존 버나드만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장 통찰력을 한번 보자면 9월까지 매출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과자, 이 지속 성장은 MG, 체리, 그 다음에 비아디. 주요 강점은 성숙한 제품 매트릭스 플러스 정확한 시장 운영 이렇게 해서 비아디 보세요. 지금 324%나 전년 대비 늘어났다. 지금 9월까지 매출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모르쇠 하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것도 별로 주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 버나드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가 내년 유럽에서 이 아토 2 있잖아요. 아토 2라고 해서 소형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이렇게 보면 비아디는 이런 DM 플랫폼 이게 뭐냐면요 하이브리드 플랫폼이거든요. 이거를 소형화해서 DM 6.0 모델부터 해치백과 경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형화 시켰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형화 시켜서 이제는 이제 소형 모델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야 이것도 진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것이고 판매도 엄청나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진짜 판매량이 더 좋아지겠네요. 참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조만간 일부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 공급 차질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넥스페리아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기업인데 이게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데 네덜란드가 뭐 중국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뭐 이렇게 압수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중국도 이제 넥스페리아 생산 공장은 생산 기지는 중국에 뭐 80% 이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반도체 수출을 안 해 하니까 유럽이 지금 그거를 쓸 수 없어서 마비되게 생겼다. 뭐 2주치 물량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재밌어지고 있다. 유럽을 뭐 중국 자동차가 진출을 못하고 유럽한테 휘둘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와 반대로 유럽을 오히려 휘두르고 있는 거는 중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이코노미스트 칼럼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똑같은 무역 전쟁, 다르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트럼프 1기 때 전략을 그대로 갖고 나왔으니까 중국한테 그 전략은 완전 간파당했죠. 간파당해서 이제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뭐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여 맞섰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고 히토리오 이런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무역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수출은 27%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세계 무역 지도를 다시 그렸고 현재 70개국 이상의 큰 파트너가 되었다. 워싱턴이 관세에 집착하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글로벌 공급망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새로운 거래 주문 중국의 새로운 히토리오 허가 시스템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이 아니라 이 베이징이 스스로 조건을 정하는 병행 무역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는 이미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미국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가 점점 이제 경제나 이런 데에서 뜨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붕괴되기는커녕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주식시장은 34% 상승했는데 이는 S&P 500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는 월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중서부 이 농부들을 파산시켰고 중국은 대두 수입을 대폭 줄였다. 근데 이거 대두 또 이제 협상하면서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대두를 해주기로 하면서 이게 누가 진짜 과연 이득인가 이 협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훨씬 유리하다. 이제는 히토류나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훨씬 유리해서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APEC 회담도 끌고 갔죠. 그래서 제가 중국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서 이 중국 주식을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치 대비 30%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인 엘버말, 그다음에 필버라 여기가 지금 주가 최저치에서 100% 상승을 했다. 이제 앞으로 리튬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CATL 중국의 대표적인 세계 최고의 배터리 업체죠. 이 3분기 순이익이 41% 성장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L은 3분기에 1,042억 위안을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났다. 그다음에 순이익은 185억 위안, 그래서 전년 대비 41.21% 순이익이 늘어났고요. 뭐 또 다른 순이익 배터리 설치량도 이게 늘어났다. 그 다음에 누적 실적을 보면은요, 매출이 전년 대비 9.28% 늘어났고요, 순이익이 36.2% 늘어났다. 그리고 설치량도 33.59% 이렇게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CATL은 지금 26년 말까지 2,500개 이상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TL은 중국 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700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1,000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1,000개까지. 그다음에 120개 도시에 2,500개 스테이션을 26년 말까지 운영하겠다. 그래서 약 3.5배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 목표는 이 10,000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3만 개의 스테이션을 확보하는 게 지금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표준 배터리 팩 승용차용 초코 SEV를 출시를 했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경쟁과 배경은 기존 배터리 수압 강자인 니오랑 경쟁을 하고 있고요. CATL은 EV고 에보고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브랜드로 진입 후에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CATL이 열심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ATL의 자회사 뭐 바룬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읽어야 되나, 여기 바룬이 재활용 배터리 소재를 96% 이상 회수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룸프라고 하네요. 브룸프는 12만 톤이 넘는 폐 배터리를 처리했는데 이는 최대 30만 대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배터리는 회수가 안 된다, LFP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중국 배터리 자체도 회수가 안 된다, 재활용이 안 된다, 이런 누머를 퍼뜨렸지만, 괴담을 퍼뜨렸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회수율이 높고 오히려 규모의 경제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회수율 이런 거 공개 잘 안 하죠. 90 뭐 몇 프로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중국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폐 배터리가 12만 톤 이상을 처리를 했고요. 리튬이엄이 뭐 17,100톤 이상을 처리했고 이거는 20에서 30만 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이 가능하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CATL이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지금 잘 나간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그다음에 신에너지 차용 배터리 공급업체, 그래서 진한 파란색이 CATL이고 밝은 녹색이 비아디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CATL은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고 비아디는 실제로 경쟁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비전 X인가 비즈노 X, 그다음에 허페이 합작을 해서 아몰레드 생산 라인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의 수준을 봤을 때 요즘
신차가 나왔는데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거의 뭐 5천만 원대에 이 신차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팡청바오 시리즈의 5 시리즈인데 야 진짜 자율주행도 되고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1310km 이게 하이브리드 주행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튼튼하게 나오고 뭐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말 무섭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세시 구조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팡청바오 7인승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8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한 8천만 원대, 7천에서 8천만 원대 가격인데요. 하웨이의 ADS 4.0을 활용한 전체 라인업이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아마 하웨이 걸 쓰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이렇게 큰 모델이 나와서 하웨이의 자율주행도 쓰고 그래서 정말 좋다 이렇게 여기도 하웨이 자율주행 쓰네요. 이것도 5천만 원짜리인데도 하웨이의 자율주행을 쓰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스코 시핑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 이 회랑에 첫 번째 5대 이 지금 트럭을 인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각 트럭이 지금 400kW시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순수 주행거리, 전기 주행거리는 24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8만 km의 주행거리를 사용하면 연간 300톤의 지금 CO2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XCMG도 지금 이렇게 EU, 유럽에 이렇게 수출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말 이렇게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요. 중국 우정은 7,000대의 무인 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무인 화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인 화물도 되게 이렇게 중국 우체국이죠. 여기가 우정이니까 그래서 무인 화물도 해서 얘네들은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배터리 전기 그다음에 강 운송선이 진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배터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이런 운송선이 또 나오고 있다. 정말 점점 전기로 다 중국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XCMG가 이제는 중국 북서부 석유화학 산업의 고객에게 전기 포크리프트 이게 지게차죠. 이거를 배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25도에서 45도에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마이너스 30도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 비아디의 배터리 기술 덕분에 이게 가능하다. 야, 비아디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었고요. 비아디는 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엄청납니다. 지금 랩타임 있잖아요. 이 뉴른부르크 랩타임을 공식 기록 6분 59초 이 최대 속도와 지금 최고 랩타임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런 실력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는 또 다른 수익 창출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 CO2 이거를 수출을 한다. CO2 이거 탄소 배출량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판매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득을 올릴 수도 있겠구나. 참 대단하다. 이거가 테슬라가 했던 거거든요. 비아디도 같이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TCL은 지금 뭐 BOE랑 뭐 비전 X랑 비전 OX랑 뭐 이렇게 해서 OLED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최신 OLED 기술에서 삼성을 따라잡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삼성이랑 LG가 이게 죽을 맛이겠구나. 얘네들이 계속 따라오면 가성비도 높을 텐데 점점 우리가 예전에 소니랑 파나소닉 이런 데를 따라잡고 우리가 이 전자기업에서 1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삼성과 LG가 그걸 그대로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고 1, 2위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의 지금 허낭성 정저우 공장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5단계에서 8단계가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 야 여기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드론샷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넓어요. 미친 거죠. 와 대박이죠. 이렇게 넓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업이에요. 비아디를 이걸 과연 누가 무시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확장 공사도 계속 하고 있죠. 무섭습니다. 이 규모를 보세요. 이 평야의 평지에 엄청난 규모의 여기 공사하는 이런 인력들이랑 장비랑 보면은 혀를 내두릅니다. 정말 진짜 무섭다. 이렇게 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전 세계에 이런 자동차 이런 거를 비아디가 다 먹지 않을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비아디의 이런 성장세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트럭도 계속 이제 전동화를 시키고 있고 비아디가 지금 4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위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판매량은 역시나 1000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두 T5 비아디가 이렇게 T5를 잘 팔고 있다. 그 다음에 4위는 뭐 지리, 베이징 자동차, 뭐 JAC,
리스트럭 뭐 이런 데가 잘하고 있고요. 웨이차이와 XCMG 있잖아요. 여기는 비아디의 배터리를 사용하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가서 많은 이런 걸 올리고 있구나,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비아디는 아너와 지금 전략적 계약을 체결하여 아너의 지금 이거 핸드폰에서거든요. 아너폰 커넥티드 카 솔루션 차세대 D링크 생태계와 원활한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는 이미 오포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다른 주요 OEM들과도 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 아까 이제 칩 재고가 2주치밖에 안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유럽 자동차 생산을 조금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유럽이 진짜 위기구나.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이 위기가 아니고 유럽이 진짜 위기구나. 유럽이 특히나 독일이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 독일이 망하고 이제는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부가 아마도 아시아로 오지 않을까. 중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있고 아시아로 이런 부가 넘어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는 시베리아 힘2라고 해서 이런 가스관이나 송유관 이런 거를 동쪽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서쪽 이제 유럽을 손절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인도,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데가 엄청나게 더 번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느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이 9월에 57.2%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스페인은 25년 7월 중순부터 석탄 발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달 초 잠시 저조한 발전량을 보인 후에 발전량이 0으로 떨어졌고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R2와 그 다음에 엔트소, 그 다음에 이런 걸로 25년 8월에서 10일 석탄 발전량이 0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록적인 재생에너지와 급증하는 전력망 저장 장치 덕분에 달성된 청정 에너지 이정표다. 그래서 이 BES, 이게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거든요. 이게 아마도 중국에서 수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은 하웨이 칩과 딥시크 모델을 이제는 남반구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쪽으로 외교를 맺고 53개 아프리카 국가에 이런 걸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와 이런 걸 수출을 하면서 미국을 점점 몰아내고 있다. 미국의 비싼 데이터 센터랑 그다음에 비싼 이런 프로그램을 쓸 바에는 중국 거 쓰면 되겠구나, 중국의 AI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프리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는데 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차단하겠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차단해봤자 중국도 나름 이제 다 만들어 놨거든요. 다 이렇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놔서 이제 히토리로 반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히토류는 미국이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한테 끌려다니는 이유가, 어찌됐든 소프트웨어는 뭐 딥시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걸로 조금 미국보다 딸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히토류는 아예 미국이 못 만들어내니까 지금 이런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밀리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아까 만 번째 지금 T5 놀 로프를 했다.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이걸 생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25년 멕시코의 중국 자동차 회사 이 중국 판매를 보면은요, 지금 비아디가 1등입니다. 53,093대, 그 다음에 MG가 35,880대, 그 다음에 장화이가 17,980대, 이렇게 해서 장안이랑 뭐 지리, 만리장성 다들 지금 멕시코에서 잘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은요, 히토류는 뭐 여러 군데 다 들어갑니다. PC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OS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히토류가 점점 중요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무서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런 거를 국산화하고 있다. 하드웨어도 국산화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도, 노트북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하모니 OS나 뭐 이런 걸로 만들면서
점점 미국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최대 출력량 이거를 비교한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표 보시고요. 한번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 출력이랑 배터리 저장 이거랑 그다음에 이런 차징 타임이랑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커의 7X가 이제 공식 예약 판매가 오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능을 보면요, 900V 고전압이 들어가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토르 U칩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월 13일부터 19일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에 있어서 강력한 주였다고 하는데, 하웨이의 하이마는 13,000대 이상을 신규 주문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스트로 이게 2억 넘는 차인데 이게 500대의 이런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으면서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 모터스가 첫 번째 범위 확장 모델인 X9 EREV 버전을 이렇게 킥오프 회의에서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이제는 주행 연장형, 이제 하웨이가 아니라 샤오펑에서 주행 연장형 이렇게 내놓아서 이런 플랫폼까지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과 연료 탱크가 추가되면 실내 공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모델을 이렇게 보면서 보여줬다. 순수 전기 거리는 450km 이상, 그 다음에 종합 거리는 1600km 이상을 제공한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샤오펑 최초의 EREV X9이 업계 유일의 대형 7인승으로 지금 63kWh의 배터리와 60L의 연료 탱크를 결합해 총 주행거리 1602km를 달성했다. 대단하죠. 이제 새롭게 EREV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엄청난 이런 성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EREV 버전이 이탈리아 스타일바오 고개에서 테스트를 거쳐 극한의 코너링 성능과 고고도 성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입증을 했다. 고고도 성능 입증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입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주행까지 해서 이런 거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거를 입증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지금 샤오펑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니오는 지금 오스트리안 여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팔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를 열고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지금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요, 비아디가 여전히 1등이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이건 내연기관까지 합친 판매량입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 이게 1, 2, 3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리, 울링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랑 그 다음에 EREV 버전에서는 비아디가 역시 강자입니다. 비아디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지리의 갤럭시, 아이토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니오토, 체리 이렇게 판매를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순수 전기 브랜드에서는 비아디가 1등, 그 다음에 갤럭시, 그 다음에 울링, 그러니까 지리의 갤럭시, 그 다음에 울링, 상하이 울링, 그 다음에 테슬라가 4위까지 밀려났다. 정말 치열하군요. 여기에 지금 경쟁에서는 정말 치열한 시장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의 아폴로고는 스위스에 이제 로보택시를 배치해서 아폴로고는 이 프로젝트를 최신 세대 레벨 4 자율주행 RT6를 도입했으며, 결국에는 없어질 분리형 스티어링 휠 이거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자율주행 이제 스위스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하다 전자는 에너지 밀도가 400kg당 400인 차세대 고체 배터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하자는 연말까지 이 고체 배터리 셀을 위한 0.2GWh 규모의 파일럿 생산 라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고요.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기술적 자립을 추구하고 국내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달러 시스템이 점점 심장마비에 걸리고 있다 뭐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쭉 보면 서구의 투기꾼들이 당하는 동안 중국은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물리적 금 피지컬 골드를 매수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피지컬 골드 얘기해드리는 거죠. 쿠팡 링크 가서 한 번씩 보시라고 보시고, 아니면 저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클릭만 해주셔도 저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영상 여기 이쪽 더보기란에 이렇게 뜰 거예요. 이쪽에 뜨면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클릭해 주시고 쿠팡에 한 번씩 들어가 주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뭐 사주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이 이유가 뭐냐, 상하이에서 지금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28배가 증가를 해서 계속 금을 생산하고 매입하고 계속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게 무서워지고 있다.
그래서 CNBC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건 시장 조정이 아니다. 시스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30조 달러가 넘는 달러 기반 시스템에 대한 해지 비용이 지금 62억 달러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규모 문명적 위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지금 실물금, 피지컬 골드는 중국에서 모으고 있고요. 지금 서부,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이런 데에서는 그냥 알고리즘 매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금 거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저는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지금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5년까지 불과 3개월 남았는데요.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면 지리가 72%, 상하이가 71%, 그다음에 이게 장화이 자동차가 이게 69%, 그다음에 창안 자동차가 69%, 체리가 67%, 비아디가 59%. 비아디는 오히려 460만 대로 줄였죠. 그래서 목표를 아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비아디는 글로벌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위안업 이 해외에서는 SUV 아토3 이게 먼저 출시된 데 이어 26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토2 아까 이거 유럽에 출시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CLU가 현재 지금 비아디 베스트셀러 모델이 되었으며 CL6 이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면 아마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비아디의 픽업 트럭 스파이샷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지금 차이나 전기차나 다른 종목들도 걱정이 안 된다. 이런 기술력이 있고 판매량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